안녕하세요. 언어를 언어로 전달하는 언어 전달자 김선겸입니다. 본 강의에서는요, 영어 공부 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영어를 더 영어답게, 언어답게 공부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탄생한 해결책인 언어 전달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외국어인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우리는 영어를 시험 대비형으로 공부하죠. 눈에 보이는 글로써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의 의사소통인 독해, 즉 문자 언어의 접근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해 실력이 어느 수준에 다다랐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로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의사소통인 회화, 즉 음성 언어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요, 이렇게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음성 언어인 회화에 접근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바로 30%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예요.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도 처음 영어를 문자 언어로 접근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회화를 무척 어려워한다는 거죠. 왜냐면요, 말하기인 회화는 문자 언어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머리로서 하나하나의 단어를 허공에 던져 규칙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나머지 70%죠. 이해를 통해 하나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 그저 이러한 이 수학 공식과 같은 규칙들을 암기를 반복하다 결국 버티지 못해 회화에 접근도 못하고 중단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때그때 필요한 시험인 내신, 수능, 토익, 오픽, 토스를 대비하는 우리의 현실도 이러한 문제점의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죠. 그럼 영어를 좀 더 영어답게, 언어답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은요, 언어의 정의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언어란 상대방과 소리로서 의사소통하는 음성 언어를 말한다. 그러니 언어를 가장 언어답게 공부하는 방법은 바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의사소통을 위한 음성 언어로서 접근하는 게 맞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한 모국어의 원어민이 되는 과정 중 당연히 음성 언어인 말을 문자 언어인 글보다 먼저 접근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외국어인 영어를 음성 언어로서 접근하여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냥 방금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이 글보다 말의 접근이 당연히 먼저인 모국어의 원어민이 되는 과정을 그대로 모방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 과정을 잠깐 살펴보자. 보통 아이가 모국어의 원어민이 되기까지는 그 언어의 원어민인 부모와 오랜 시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죠. 무한히 말해주는 수다쟁이와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따라쟁이처럼 말이죠. 이것도 7세 이하의 나이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원어민이 된다고 해요. 자, 완벽한 음성 언어적 접근은 맞아요. 하지만 이미 7세 이상의 우리가 이 과정을 비슷하게나마 모방하기도 금전적, 시간적으로 힘들 뿐더러 설마 가능하다고 해도 이건 공부나 배움이 아닌 말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럼 혹시 언어를 배우는데 음성 언어적 접근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문자가 탄생하기 이전으로 가본다면 그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몰라도 음성 언어인 말이 문자 언어인 글보다 먼저라는 건 알잖아요. 물론 문자가 탄생하기 이전의 기록은 찾기 힘들죠. 그러니 상상을 통해서 추측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문자 언어가 탄생하기 이전으로 올라가 보죠. 한 아이가 한 언어의 원어민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해야 하는 원어민 부모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원어민 부모도 자신이 원어민이 되는 과정에서 원어민 부모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 원어민 부모의 부모를 원어민으로 만든 원어민 부모의 부모의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모든 거에는 시작이 있듯이 분명 한 언어의 최초의 원어민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최초의 원어민 아이가 한 언어의 원어민이 되는 과정에 또 상호작용했던 최초의 원어민 부모가 있었을 테고요. 그럼 만약에요,
이 부모가 사용한 언어가, 이 언어가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음성 언어라면요. 이 부모가 음성 언어의 1세대라면요. 즉, 음성 언어의 1세대인 이들의 부모는 제스처와 효과음을 사용하는 몸집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이라면요. 그렇다면 이들은 부모로부터 익힌 모국어인 몸집 언어가 아니고 어떻게 음성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된 걸까요? 갑자기 이들은 마법처럼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걸까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더 확률이 높은 과학적으로 상상해봐요. 마법이 아니라면 이들도 음성 언어를 외국어로서 배움을 통해 된 거라며 몸집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음성 언어를 가르쳐준 누군가가 있었을 테죠. 인류 최초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언어인 음성 언어를 만들어내고 몸집 언어만을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이를 전달해 알렸던 장본인, 언어 전달자 말이죠. 이러한 배경을 통해 한 언어가 시작되고 전파된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언어의 규칙이 만들어졌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상의 인물인 언어 전달자의 스토리를 간접 체험한다면 이들과 같이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음성 언어로 접근하고 언어를 단순한 기가 아닌 이해를 통해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인류 최초의 음성 언어를 영어라고 가정한 뒤 최소한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인류 최초의 음성 언어를 만들고 이를 전달한 언어 전달자의 이야기를 역추적해 영어를 영어답게 배워볼 거예요. 음성 언어의 탄생 배경이 되는 시작부터 어떻게 소리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조합됐으며 문자는 왜 탄생했는지, 현재 영어의 올바른 발음을 위한 국제 음성 기호나 파닉스를 왜 배우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언어의 기본이 되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 이러한 품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화된 각각의 언어들의 규칙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마지막으로요, 하나하나 이해를 통해 배운 것들을 회화에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까지도요. 자자자, 그럼 인류 최초의 음성 언어인 영어를 탄생시켜 전달한 이 언어 전달자의 스토리를 통해 영어를 언어답게 음성 언어로 접근하면 물론 이해를 통해 언어의 감을 잡는 인류 최초의 음성 언어의 역추적, 언어 전달자를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시죠.